제사장, 진수가 서울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상철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수원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노래 보여요. 전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소. 그냥 좀 피곤할 뿐이요. 상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얼굴은 점점 더 노랗게 변했고 식욕도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복통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보세요. 얼굴이 너무 이상해요. 병원은 무슨. 돈만 들어가는 곳이야. 쉬면 나아질 거야. 상철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철이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전분과 아이들이 급히 상철을 읍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간암 진단.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전분을 불렀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간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전분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간암이요? 그게 무슨... 간에 큰 종양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퍼진 상태입니다. 수술은 어렵고 치료를 한다 해도 1년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전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방법이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진작 병원에 왔으면.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순이는 이제 16, 영희는 14, 미애는 10살이었습니다. 정혜는 9살, 정수는 7살이었습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 전부는 차마 암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신데요? 전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년이래. 순이, 영희, 미애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전부는 진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순이가 대신 써준 편지였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간암이래. 의사 선생님이 1년이라고 하셨어. 집에 한번 와줄래? 수순이가. 며칠 후 진수가 급히 집에 왔습니다. 21살이 청년이 된 진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수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 진수 왔구나. 공부는 잘 되고 있니? 상철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진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수는 전분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치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은 힘들고 약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대. 전분이 말했습니다. 돈은 얼마나 드나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많이 들 거야. 우리 집에 돈이 어디 있니?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지. 전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는 며칠 동안 집에 머물다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전분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서울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보낼게요. 아버지 치료비로 쓰세요. 전부는 진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진수야. 정말 고맙다. 진수는 여전히 전분을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그래도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상철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부는 상철을 돌보며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약값과 치료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부는 과수원 일을 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남의 집 들릴을 했습니다. 진수가 서울에서 보내오는 돈, 전분이 악착같이 모은 돈,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간신히 치료비를 댔습니다.
상철에게는 9 형제가 있었습니다. 상철은 맏이었고 아래로 남동생 6, 여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형제들이 그렇게 자신이 어려우면 상철을 찾아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논밭도 빌려주고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 간암으로 쓰러지자 형제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부는 시동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련님, 진수애비가 많이 아픕니다.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형수님,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미안합니다. 둘째 동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셋째 동생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도련님, 형님이 위독하십니다. 한번 병문안이라도. 형수님, 저도 사정이 안 좋아서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갈게요. 셋째 동생도 핑계를 댔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동생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애들 학비에 허덕이는데요. 집 장만하느라 빚이 있어서요. 장모님 병원비에 돈이 다 들어가서요. 여동생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 갈 엄두가 안 나. 언니, 우리 시댁에서 절대 안 보내줘. 결국 상철이 1년간 투병하는 동안 형제 중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를 보태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철은 병상에서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제들한테 잘해준 게 무슨 소용이었나.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없구나.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다들 사정이 있겠지. 전분이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분노했습니다. 형님이 젊었을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럴 수가. 순이도 분개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들 너무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럴 때 한 번도 안 오시다니. 순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전분이 순이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전분도 속으로는 형제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순이, 영희, 미애도 전분을 도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과수원 일을 거들고 집안일을 하고 어린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순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선생님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너 성적이 좋은데. 고등학교 진학 생각 없니?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요. 졸업하고 취직할 거예요. 전부는 순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아, 미안해. 고등학교에 못 보내서. 괜찮아요, 아줌마. 저는 일하면서도 검정고시로 공부할 수 있어요. 순이가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상철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어느 날 상철이 전분을 불렀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오.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 마세요. 전분도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부탁하오. 당신은 좋은 어머니요. 상철이 전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순이, 영희, 미애. 고등학교 못 보내서 미안하구나. 너희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셋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전분의 고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상철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진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진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달려와 울었습니다. 전분도 남편의 시신 옆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전분이 상철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상철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조문을 왔습니다. 진수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형제들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간 한 번도 오지 않았던 형제들이 장례식장에 모두 나타난 것입니다. 형님.
형님, 동생들이 울며 영정 앞에 절했습니다. 전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철이 1년간 고생할 때는 오지도 않고 죽고 나서야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둘째 동생이 전분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전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진수가 서울에서 모아둔 돈을 모두 보탰고 동네 분들이 조의금을 많이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장례 비용을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형제들이 전분의 집에 모였습니다. 형수님, 우리 형제들끼리 할 이야기가 있는데. 둘째 동생이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분이 물었습니다. 형님, 과수원 말입니다. 형수님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셋째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전분이 말했습니다. 아니, 형수님,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 과수원을 우리 형제들이 나눠 가지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넷째 동생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전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형님 재산이니까 우리 형제들이 나눠 가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형수님은 이 집에서 사시면 되고. 다섯째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혼자서 과수원을 뭐 하시게요?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섯째 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전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더 많은 몫을 가지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둘째니까 제일 많이 받아야지. 아니야, 나이로 따지면 안 되고 공평하게 나눠야지. 나는 형님한테 도움 받은 적 없으니까 더 받아야 해. 순이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작은 아버지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지 장례도 제대로 안 치렀는데. 순이야, 넌 가만히 있어. 어른들 일이야. 둘째 작은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아프실 때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치료비도 안 보태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과수원 달라고 하세요? 순이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이 계집애가 어디서 버릇없이. 셋째 작은아버지가 손을 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며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들 뭐 하시는 겁니까? 진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오, 진수 왔구나. 잘 왔다. 우리 형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고 있었어. 둘째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눈다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수가 물었습니다. 형님 과수원을 우리 형제들이 나눠 가지려고. 형수님 혼자서는 관리 못 하시잖아. 셋째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수는 작은아버지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 무슨 유언장? 형제들이 물었습니다. 과수원은 어머니께 드린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모두 증인입니다. 진수가 단호하게 말하여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형수한테 다 준다고? 넷째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 우리는 친형제인데. 다섯째 작은아버지도 항의했습니다. 진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들, 아버지께서 1년간 투병하실 때 한 번이라도 오셨습니까? 치료비 한 푼이라도 보태셨습니까? 형제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를 1년 내내 돌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치료비를 뗀 사람도 어머니와 저희입니다. 작은아버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진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친형제인데. 둘째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친형제시면 아버지 아프실 때 오셨어야죠.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부터 하시는 게 형제입니까? 진수가 말했습니다. 순이, 영희, 미애도 나섰습니다. 맞아요. 작은 아버지들 너무하세요. 형제들은 진수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등기 이전 절차를 밟겠습니다.
작은 아버지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가 전분에게 말했습니다. 전분은 진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진수야. 정말 고맙다. 형제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하나둘 집을 나갔습니다. 마지막 6째 동생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전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진수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상철이 고맙게만 느껴졌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떠났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가족. 상철이 죽고 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가장이 없는 집, 7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전분. 전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진수는 서울로 돌아가면서 전분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돈 보낼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버티세요. 고맙다, 진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 할게. 전분이 말했습니다. 순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 준비를 했습니다. 아줌마, 저 대구에 있는 섬유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요. 거기 지원하려고요. 대구? 그렇게 멀리? 전분이 놀랐습니다. 네, 거기가 월급이 제일 좋대요. 제가 돈 벌어서 보낼게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순아, 고생시켜서 미안해. 전분이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일하면서 검정고시 공부도 할 거예요. 나중에 대학도 갈 거예요. 순이가 웃었습니다. 순이가 대구의 섬유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17살에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전부는 순이의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순아, 밥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네, 걱정 마세요. 순이는 아줌마라고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가 떠난 후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2년 후 영희도, 4년 후 미애도 대구로 갔습니다. 세 자매가 모두 대구에 모였습니다. 대구에서 세 자매는 함께 방을 얻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장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세 자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마다 도서관에 가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언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미애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봐봐. 순이가 미애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희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졸업장 꼭 딸 거야. 2년 후 순이가 먼저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전분에게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줌마, 저 고등학교 검정고시 붙었어요. 진짜? 순아,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전분이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줌마 덕분이에요. 아줌마가 저를 중학교에 보내주셨으니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전부는 순이의 그 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희와 미애도 차례로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세 자매 모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전분에게 말했습니다. 새댁 딸들이 대단하네. 일하면서 검정고시까지 붙다니. 네, 애들이 기특해요. 전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새댁이 중학교에라도 보내줬으니까 그렇지. 안 그랬으면 공부 계속 못했을 거 아니야. 안학내가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 생각해보면 새댁이 딸들 중학교 보낸 게 진짜 잘한 일이었네. 그때 안 보냈으면 지금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다른 안학내가 맞장구 쳤습니다. 전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한 거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게 잘한 거야. 세 자매는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줌마, 정혜랑 정수 학비로 쓰세요. 전부는 그 돈으로 정혜와 정수를 키웠습니다. 정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전부는 걱정했습니다. 정혜도 고등학교를 못 보내야 하나. 하지만 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줌마, 정혜 고등학교 보내세요. 저희가 학비 낼게요. 순아, 너희들도 힘들 텐데. 전분이 울먹였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셋이서 나눠내면 되잖아요. 정혜가 고등학교는 나와야죠. 순이가 말했습니다. 영희와 미애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맞아요, 아줌마. 정혜 고등학교 꼭 보내세요. 우리가 돈 보낼게요. 전부는 세 딸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혜는 언니들 덕분에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정혜는 언니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언니들 고마워요. 언니들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나중에 언니들한테 꼭 갚을게요. 순이, 영희, 미애는 정혜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동생 기특하네. 2년 후 정수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역시 새 언니들이 학비를 댔습니다. 아줌마, 정수도 고등학교 보내세요.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전부는 세 딸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너희들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아줌마, 괜찮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박서방네 딸들 진짜 대단하네. 의붓 동생들 학비까지 대다니. 맞아. 친동생도 아닌데 저렇게 챙기다니. 저 집 딸들 진짜 착하네. 새댁이 복 받았네. 계모인데도 딸들이 저렇게 효자야. 전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세 자매가 집에 왔습니다. 대구에서 모은 돈을 전분에게 주고 며칠 쉬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느 추석날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전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전분을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순이와 전분이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순아, 대구에서 일하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전부는 순이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순아, 나는 너희들을. 전분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저희 알아요. 아줌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순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은 여전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자매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순이는 섬유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승진했고 영희는 격리로 일하게 되었으며 미애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세 자매는 매달 전분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전분은 그 돈으로 정혜와 정수를 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전분을 부러워했습니다. 새댁 복 받았네. 딸들이 다들 효녀야. 계모인데도 저렇게 잘 키우다니. 하지만 전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고마워하고 이해하고 의지하지만 엄마는 아니라는 것을. 진수가 약혼녀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줌마, 제 약혼녀 김미숙이에요. 어서 와요. 전분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김미숙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전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아줌마라고 부르는데 약혼녀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진수는 약혼녀에게 아줌마는 내 새엄마야 말했습니다. 김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세요. 진수 오빠를 키워주신 분이잖아요.
전부는 김미숙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떠난 후 전부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국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지 못했구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아이들이 잘 자라줬어. 순이, 영희, 미애가 저렇게 강하게 자라줬어. 힘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내가 자랑스러워. 전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잘 자랐어요. 당신이 걱정하던 순이, 영희, 미애. 고등학교는 못 갔지만 검정고시로 졸업장 땄어요. 그리고 대구에서 일하면서 야간 대학도 다니고 있어요. 진수는 서울에서 결혼해요. 정혜랑 정수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요. 다 잘 크고 있어요. 전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엄마는 못 됐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었지만 전분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비록 전분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전분을 사랑했고 고마워했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전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일해야 했습니다. 과수원 일도 하고 정혜와 정수의 아침밥도 차려야 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삶이었지만 전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전부는 계속 살아갔습니다. 제5장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5장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